멈췄던 잼버리 뒷수습에 동원된 지방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을 정부가 부담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족이 바라는 진상규명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임용시험 경쟁이 치열해지고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면서 선생님의 꿈을 접는 교대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지난 8월 파행됐던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뒷수습을 위해서 충북을 비롯한 8개 시도가 지원에 나선 바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 요청에 따른 건데요. 이때 밤낮으로 동원된 지방 공무원만 무려 10,000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정작 상황이 끝나자 정부는 이때 발생한 초과 수당 부담을 각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준비 부족으로 망신을 산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태풍 소식까지 전해지며 비상이 걸리자 전국 8개 시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충청북도도 칠레와 일본, 온두라스 등 4개 나라 대원 3,028명을 받아들였고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용 문제에 대해 국가 책임 아래 전부 다 이루어진다고 공언했고 대학과 종교시설은 물론 충청북도와 7개 시군 공무원들도 휴가를 반납하고 합수까지 해가며 대원들을 도왔습니다. 충북에서 투입된 공무원만 무려 786명. 이 가운데 초과 근무를 한 505명에게는 약 4천만 원의 수당이 발생했습니다. 8개 시도 공무원들의 초과 수당을 모두 합하면 4억 3,400여만 원에 이릅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해서는 아주 부족한 부분입니다. 숙소라든가 아니면 관광 프로그램 등에 또 통역 인원들을 배치해서 밤 12시까지 혹은 3박 4일간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런데 이 비용이 모두 각 지자체의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숙박비와 식비 등 대원들에게 쓴 돈과 달리 공무원 인건비는 보전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불만이 터져나왔고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썼으면 사실 상식적으로 그 쓴 곳에서 이제 인건비까지 보전을 해주는 것이 저는 상식적인 조치인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직접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보전 요청 공문까지 보냈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협조 요청은 행정협력 차원이었고 지방공무원 동원령도 내린 사실이 없다며 보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각 지자체에는 협조 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은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잼버리 특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협조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지방공무원 동원된 부분에서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결국 선의를 베푼 지자체들은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에 안 써도 될 인건비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충북만 따져도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등의 감소로 부족해진 세입이 당초 예산 대비 9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마른 수건을 최대한 짜내도 2,200억 원은 메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오송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가 석 달째 진행 중인 가운데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조사가 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일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참사 이후 발의됐지만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는 조사 기구도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오송 참사 이후 처음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환 충북지사. 민감한 질문마다 검찰 수사 중이라면서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한 지 석 달이 다 되도록 소환 조사는 주로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가 소방본부와 청주시에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을 파악해보니 43명 가운데 80%인 34명이 6급 이하 공무원이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도 36명을 수사 의뢰했지만 책임자인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은 빠졌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위직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인력과 예산을 들여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불가능한 대응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면 정부의 어떠한 대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충북도 의회는 참사 이후 처음으로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매년 안전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사후 처벌 위주의 법안이라서 예방과 관련된 지자체 차원의 어떤 구체적인 책무를 명시화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한계에 대한 어떤 법적 보완을 마련하고. 하지만 이번 참사와 관련해 조사기구도 꾸리지 못한 채 원인 조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방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는 23일이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진 지 100일이 됩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지만 누구의 책임인지 밝혀내지 못했고 재발방지 대책도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전국 택배노조 충청지부가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대표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쿠팡 택배 현장에서는 클렌징이라는 상시 해고 제도로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의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쿠팡 측 대표의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당과의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한재학 청주시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사유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성명을 통해 당선 1년여 만에 돌발 사태로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사유를 밝히고 청주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입장문을 통해 설명 없는 사퇴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사퇴 사유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 전 의원의 사퇴로 청주시의원 자선거구에서는 내년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얼마 전만 해도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1위는 늘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생 추세 속에 임용시험 경쟁은 치열해지고 특히 교권 침해 등 근무 환경이 악화되면서 이 꿈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험 기간을 앞둔 청주 교대 도서관. 예전 같으면 방학 기간에도 임용시험 준비생으로 가득 찼지만 지금은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분위기가 바뀐 건 높아진 임용 문턱 때문입니다. 교대 정원은 큰 변화가 없지만 올해 충북의 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은 34명, 2년 전에 2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덩달아 교사 응시자 수도 331명에서 83명으로 75%가 줄었습니다. 청주교대니까 충북에서 원래는 지원율이 높은데 이번에 충북이 워낙 적게 뽑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좀 불안하잖아요, 적게 뽑으면은. 그래서 지원을 적게 했고. 이렇다 보니 교사의 꿈을 접는 예비 교사들도 늘었습니다. 해마다 310명 안팎이 입학하지만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늘면서 올해는 270여 명만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고 진지하게 얘기를. 저도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교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쪽으로도 어떤 게 있는지 생각이 드는 상태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높아진 업무 강도와 교권 침해 등 열악한 여건도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이제 이슈 속에서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걸 이제 교육 활동에 대한 환경과 노동 조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좀 드러났고. 교권 침해 논란과 함께 뾰족한 교원 수급 대책마저 나오지 않으면서 교사 지망생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지난해 충북에서 검거된 아동학대 사범이 하루 한 건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지난해 충북도 내 아동학대 검거는 350건으로 인구가 비슷한 강원도보다 100건 이상 많았습니다. 지난 2020년까지 연간 100건대를 유지하던 충북도 내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2021년 갑자기 300건대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통계에서 나타난 아동학대 가해자는 80% 이상이 부모였습니다.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80대 노인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은 지난 2월 음성군 맹동면 자택에서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80대 중반 노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매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보이지 않지만 범행이 잔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늘 전라남도에서 개막됩니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얼마 전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스타들도 출전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충북은 종합 7위를 목표로 7일 동안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목포에서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4회를 맞는 전국체육대회는 올해 전라남도에서 열립니다. 목포를 주 개최지로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리는 대회입니다. 참가 선수단만 3만여 명,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충북은 47개 전 종목에 출전합니다. 선수 1228명과 임원 485명 등 1713명으로 선수단을 갖췄습니다. 모두 200여 개의 메달을 따내 2년 연속 종합 7위를 지킨다는 각오입니다. 충북 선수단이 작년에는 6위 목표였었고 올해는 7위를 한 이유는 전라남도가 사실 우리보다 많이 처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최지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있어서 우리보다 앞설 것으로 생각해서 7위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이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격과 롤러, 펜싱 등에서 우리나라를 빛냈던 충북 선수들의 선전도 기대됩니다. 충북의 첫 메달도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인 청주시청 정유진이 거뒀습니다. 사격 사전 경기 러닝 타겟 10m에서 은메달을 따며 충북의 첫 메달을 신고했습니다. 또 축구 사전 경기에서 충주 예성여고는 경남 노법고를 6대 0으로, 제천 제1고는 전북 현대 유스를 1대 0으로 각각 이겼고 중원대는 한일 장신대에 역전패했습니다. 지난해 최다 메달과 최다 득점 등 선전했던 충북 선수단은 올해도 최고의 목표를 향해 오는 19일까지 이곳 목포를 비롯한 전남에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청주국제공항과 필리핀 휴양지 클락을 잇는 정기 항공편이 다음 달 23일 신규 취항합니다.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는 180석 규모의 항공기를 투입해 매일 밤 10시 청주에서 출발해 다음 날 오전 6시 반에 돌아오는 국제 정기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권 판매는 어제 오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편 필리핀 정기 노선이 취항하는 것은 청주공항 개항 이래 처음입니다. 충북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경기도와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10월 둘째 주 충북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1% 올라 0.11%를 기록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시군구별로는 청주 청원구가 0.15% 올라 가장 높았고 청주 상당구 0.14%, 충주 0.13%, 제천 0.07%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충북의 주간 전세가 변동률은 0.03%로 세종 0.17%, 대전 0.1%보다 낮았습니다.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는 투자협약을 맺고 오는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683억 원을 들여 봉양읍과 신동 일대
81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제천 제4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내년 하반기 단지 조성 공사를 목표로 다음 달부터 측량과 지반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충북 최고의 맛집을 가리는 충북 음식 경연대회에서 한방 능이탕 메뉴로 출전한 영동의 청학동이 왕중왕으로 뽑혔습니다. 충청북도와 MBC 충북은 이번 대회에 역대 수상팀만 추려 다시 경합하는 왕중왕 부문을 신설하고 영동 청학동을 왕중왕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어 금상에는 보은의 온재향가가, 은상에는 단양의 다윈이, 동상에는 증평 청병나루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또 제과 제빵 부문에서는 음성의 꿀벌의 아침이, 학생 경연 부문에서는 충청대 팀이 각각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국악과 와인, 또 세계 민속을 소재로 한 세계 축제가 영동군에서 동시에 개막됐습니다. 영동군은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와 영동체육관 일원에서 난계 국악축제와 와인축제, 또 세계 민속축제를 일제히 개막하고 오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특히 세계 민속축제에는 불가리아와 이탈리아,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국의 민속 공연단이 참여해 전통 공연과 퍼레이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음성 지역의 대표 향토 문화축제인 제42회 설성문화제가 개막됐습니다. 오는 15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문화제는 민속예술 한마당 놀이와 줄광대 노름, 사물놀이와 전통홀례, 글로벌 페스티벌 등 지역 문화를 보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 소원주와 가래떡을 나눠 먹는 동심편주와 소원등 달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 행사도 진행됩니다. 충주시 탄금호의 피크닉 공원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 충주시는 오는 지난 21년까지 캠핑장으로 활용됐던 중앙탄면 타평리 일원의 피크닉 공원 조성을 마치고 다음 달 1일 정식 개장에 앞서 22일까지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공원은 반려동물 놀이터가 설치된 반려동물 동반구역과 일반 구역으로 나뉘어 있고 구역별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이용 희망자는 오늘부터 충주 체험관광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괴산군 장현면 일원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조성됩니다. 대화산업개발은 괴산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6년까지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